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지금 뭐 영국 파운드와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140엔을 돌파를 했었는데 150엔을 돌파를 했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160엔까지 돌파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명목화폐, 기축통화들의 어떤 이 위기가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영상 같은 경우는 핵심 주제가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그냥 작은 이슈를 그냥 딜리버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의도하는 거는 아닌데 어떤 날은 그거에 맞게 기사가 나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뉴스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고려하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홍콩이, 중국이 사실 일국 양제를 시도한 첫 번째 국가죠. 지금 향후에 이제 대만도 어떻게 하려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현재 상황이긴 한데, 이제 홍콩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기존에는 14억이거든요. 하나로 따졌을 때 14억 이상만, 예?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14억이 아니라 그냥 개인들도 투자를 쉽게 할 수가 있다. 뭐 기존에는 금액을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금액을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사실 엄청난 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사실 일국 양대로 중국 밑에 들어가 있는 홍콩이기 때문에, 홍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홍콩이 먼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이게 향후에 중국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스틴 선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후오비하고 이제 같이 예를 들면서 중국이 향후에 오픈할 거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했었잖아요. 이 기사랑 그거랑 한번 매칭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콩 CBDC 지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된 완료된 소매, 그러니까 리테일이죠. CBDC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CBDC를 대중들한테 유통을 시키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안을 내놓지 않은 현재 상황인데, 홍콩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공존시킬 거다. 예. 스테이블 코인을 두 개 다를 공존시킬 거다라는 의미를 해요. 이것도 사실 넌지시 중국의 스탠스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중국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이 가시적으로는 오픈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 두 개 정도만 매칭을 시켜 보셔도 그런 일면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의 그 부채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걸 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일본이에요. 까만색이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 자, 그리고 여기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유로존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 쭉 나와 있어요. 이들 국가들도 일정 시간을 지나면서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건 아마 아실 거고.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시겠지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거대 양적 완화를 해왔어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었죠.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에 반해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저성장 기조였어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엄청 폭등했었거든요. 물가 폭등.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물가가 폭등했었는데 일본은 물가가 요 근래 조금 찔끔찔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 요 근래 아주 많이 폭등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이렇게 큰 돈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풀었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었냐. 예. 이게 뭐예요?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돈을 풀어도 돈을 푼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이 걸었던 이 전철을 나머지 여기 있는 국가들도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앞으로 미국이 피봇을 해서 뭐 금리 인상한다고 했다가 금리 동결해서 금리 인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 기조로 아마 예, G7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기 저성장 그것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코인 투자를 하는 거고 DCG 그룹 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든가 뭐 하여튼 베리 실버트 그 배후에 있는 인물들이 왜 가상자산에 엮어서 인프라 확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거죠. 예. 앞으로 돌아올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얘기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소비 아직은 괜찮지만 빠르게 꺾일 것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럴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제가 그랬죠. 소비량은 반대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실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물가 인상률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임금도 똑같이 1대1로 지급해 줄까요? 여러분들 사장님이, 대표님이 그렇게 동률로 인상을 시켜 줄까요? 순수익률은 떨어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코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지금 당장 해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건 분명하지만 리셋이라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통화 시스템의 리셋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돈 가치의 폭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뜻하는 거는 실질 임금 가치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위기 일발 직전이에요.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어쨌든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칭을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러스 후임 누가 되든 영국 경제는 결국 암울할 거야. 파운드와 추가 약세 전망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트러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 사임하셨죠. 60일간 뭐 업무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분 다음에 누가 해도 이거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이분이 바보라서 이런 정책을 저는 일시적으로 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도 아마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든데 금리를 계속 올리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러면 피봇을 해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동결해서 하락으로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걸요? 그리고 이거를 FED에서는 막지 못한다. 네. 이거를 결국에는 통제 범위에서 막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향후에 내년, 후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벌어질 일을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코인은 어떻게 될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킹달러에 무너지는 엔화, 아시아 금융위기 재현 우려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까지 140엔 그리고 지금 현재 150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160엔까지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임기가 내년 정확히 4월이에요.
4월이면 기조가 바뀔 거라는 얘기가 지금 금융시장에는 되게 많이 돌아요. 거기다가 현재 일본 정권을 잡고 있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월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금리 인상한다는 발언을 안 하다가 예, 금리 인상 발언을 막상 하면 지금도 돈을 풀어도 저성장에 굴러가지 않는 일본 경제인데 여기다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자, 인구는 고령화에다가 자, 이 중앙은행 집권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CBDC를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수용하고 비트코인 ETF, 뭐 XRP를 판결을 내서 결국에는 세제 개혁을 하는 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는 다 간과하시고 그냥 내가 투자했으니까 오르겠지. 나는 오늘 뭐 무슨 특정 코인을 샀어. 이게 당장 안 올라가면 막 그러신 분들. 그리고 분석 없이 이제 그냥 예, 여기 이 바닥에 이제 들어와 오셔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아셔야지. 예, 이런 걸 아시는 게 먼저 기본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 금리하고 이제 관련해서 전 세계 이제 명목 화폐랑 관련해서 글을 어저께 저녁에 사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펜딩에 나갈 겁니다. 예, 멤버십에 나갈 거고 오늘 또 준비를 해서 오늘 뭐 내로 글을 올리던가 하여튼 그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인 게 제 발트 3국 러시아와 가까울수록 물가가 더 살인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인근 국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인근 국가만 국한된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이거 전 세계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 인플레랑 관련이 있는데 자, 왜 그러냐?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작황이 부진한 데다 에너지 비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 있다. 이게 왜 더 부추겨졌는 줄 아세요? 사실은 이 비료가 원유에서 나오거든요.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원유를 자 러시아에서 받아다가 이거를 정제해서 비료화 만드는 거는 중국에서 이걸 했었어요. 근데 중국이 비료 수출을 6월 달까지인가 중단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러시아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천연가스 중단을 해버렸죠. 수출 중단을 해버렸죠. 이게 다 사실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있는 거고 올해 작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 전 세계 최대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거는 시작이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년 되면 더 할 거고 내후년 되면 더 할 겁니다. 하여튼 객관적인 자료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보리 공급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해바라기유는 3분의 2를 차지한다. 거의 70%에 육박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제가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이 일단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히게 돼 있어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사회 혼란이 야기될 거고 막 지금 프랑스에서 시위대가 막 나와서 대중들이 막 시위를 하잖아요. 그게 전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고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면 여기서 아마 사람들이 아마 민중 봉기가 아마 촛불 집회, 우리나라는 촛불 집회를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기서 살아남는 자와 살아남지 못하는 자 두 개로 이제 분류가 될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이미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되지 앞으로는 중산층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재편될 거예요. 제품도
하이엔드급과 아주 저가, 저렴한 뭐 물건 이렇게 아마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산을 할걸요. 이유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25%를 담당했고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산이 유럽 사용량의 41%를 점유했었다. 그런데 이제 기사 끝에 가스 수입량은 전체의 9%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안 좋은 뭐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이 얘기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무슨 뭐 또 저한테 이제 뭐 조선족이 막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흐름이라니까요. 흐름. 지금 전 세계 패러다임이며 흐름이에요.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 흐름이고 일단 미국은 본인이 본국이 전 세계에서 경찰 국가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왜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식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 20차 당대회 오늘 폐막 시진핑 3년임 사실상 확정될 듯. 이것도 사람들 말 많았죠. 이거 안 될 거다. 근데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대만 문제도 그냥 진행될 거예요. 대만 문제가 만약에 터지면 반도체 대란이 올 거고 반도체 대란이 오면 모든 전자기기, 자동차 가격이 폭등을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고 막 그런 뭐 식음료 같은 거 그런 원자재들이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전자제품 가격도 환율로 오르긴 하는데 거기다가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푸틴 민병대 창설, 명령,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카드 다 꺼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궁지에 몰렸다 막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개 중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러시아를 이제 잘 모르시는 러시아는 기초과학 부분에서 이걸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과학에서 어찌 보면 미국보다 앞서 있는 국가가 러시아예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우주항공 산업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로켓 추진, 그러니까 우주로 나갈 때도 그 로켓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러시아한테 그거를 했어요. 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지만 현재 상황은. 근데 이런 국가가 이런 그리고 그거 기억하시나요? 하이퍼소닉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낸 국가가 이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재래식 무기 사용하는 그런 국가를 러시아가 못 친다?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시간을 왜 끄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가 왜 그냥 밀어내지 않고 왜 시간을 질질 끌까? 그리고 미국은 뭐 어떤 분은 어저께 이제 댓글 다시는데 핵미사일 쏠까봐 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핵미사일 쏠까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끝은 뭐예요? 네, 끝이 뭐야? 핵미사일 쏠까봐? 그러면 겁나니까 전쟁 날까봐 여기 개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개입 안 하겠다. 네. 자, 그리고 러시아는 그냥 밀 수 있는데 밀지 못한다.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간다. 누가 이득일까요? 자, 왜 하필 이 시기에 유럽 맹주 흔든 시진핑 초청장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참 재미난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독일 프랑스 시 주석 연임 직후인 11월 초 방중 놓고 고심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이미 허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3년임이 확정된 직후에 11월 초에 독일하고 프랑스 대표가 중국에 방문한다. 그럼 미국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유로존이 썩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왜 이 카드를 지금 꺼냈을까요?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G7은 향후에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한번 지켜보세요. G7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7을 필두로 한 G20
이 세븐을 필두로 한 G20가 아마 주도권을 잡을 겁니다. 기존에는 G7, 미국을 일권 체제로 한 G7이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아우러렀으면 앞으로는 이 세븐, 중국, 러시아, 뭐 인도 이 국가를 필두로 한 이 세븐과 G20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흐름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뭐 리플렛이 어쩌느니 뭐 XRP 뭐 어쩌느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G7에서 미국에서 자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재한다. 향후에 중국을 스위프트에서 제재한다. 그러면 이 세븐과 G20에서 달러의 헤게모니를 더 배척을 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 스위프트 2.0을 사용할 확률이 높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이 영상 하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뚜렷한 방향성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금리 인상 11월 달 금리 인상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장을 더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준비한 글이 오늘 나갈 거고 오늘도 이제 쭉 봐가지고 괜찮은 뭐 어떤 소스나 자료들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글을 한번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